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21세 뉴욕대 여대생이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택시로 보이는 차량에 탑승했다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당일 밤 피해 여대생이 이스트사이드의 한 바에서 나와 33가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남성 운전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성폭행당한 뒤 이스트 12가와 3에비뉴에서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인 21세 여대생이 탑승한 차량이 진짜 택시 밴인지 아니면 택시를 가장한 일반 차량인지 불분명하다며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유니온 인근에서는 가든 파크웨이를 달리던 스쿨버스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불이 나기 전에 학교 버스의 난간 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버스에서 난 불이 차를 모두 태울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자칫하면 인근 숲까지 번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세 사그러들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웨스트 40번가와 8번 에비뉴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였으며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다리에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입니다. 이 사고로 오늘 아침 인근의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폭탄 사고 때문인지 경계가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어제 뉴저지 리치우드역에서는 수상한 상자가 발견돼 역 주변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출동된 경찰들에 의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문제의 상자 안에는 한 켤레의 신발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동으로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들이 모두 운행 중단됐다가 아침 10시 30분에 재개되고 열차는 뉴욕, 뉴저지 양방향 모두 1시간가량이 지연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B터미널 역시 어제 저녁 폐쇄됐다가 재개됐습니다. 항만청은 터미널 근처에 주차돼 있는 버려진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터미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터미널은 폐쇄됐으며 주변의 교통은 모두 우회 조치됐다가 몇 시간 뒤 재개됐습니다. 항만청 측은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당국이 테러와 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제 LA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 동료 학생 및 교사 33명의 이름이 담긴 살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총기 난사를 기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경찰국장에 따르면 경찰은 아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교생의 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과 교사 33명의 이름이 적힌 살해 명단과 불법 총기류를 발견했습니다. 학생은 총기 난사를 학교에서 기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소년원에 구금됐습니다. 경찰국장은 범행 기도 동기를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현재 조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고교생 혼자 범행을 시도하려 했고 테러 단체 등과의 연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고로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흑인에게 총을 쏜 백인 경관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털사 카운티의 스티브 쿤즈 와일러 검사는 어제 비무장이었던 흑인 테런스 크러처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여성 백인 경관 베티 쉘비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어제도 흑인 남성 키스 스콧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21일 밤에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던 26세 저스틴 칸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샬롯의 경우 키스 스콧이 총에 맞을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과 유족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주변 CCTV 영상이 이번 사건의 핵으로 떠올랐지만 경찰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서 파는 햄 9,000파운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문제가 된 이 햄은 플래처스 파인푸즈,
클래식 블랙 포레스트 브랜드 햄 with 내추럴 주시스라는 제품입니다. 더불어 이 제품에는 프로덕트 오브 캐나다라고 쓰여 있고 EST337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포장 코드는 165C2016입니다. 햄 제조 회사 측은 제품 포장에서 다양한 사이즈의 고무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리콜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햄 제조 공장인 워싱턴주의 502 바운더리 블러버드 베이스는 이 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버리거나 구매한 가게에서 환불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리콜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50만 명에 대한 리콜이 완료됐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리콜을 위해 1차로 갤럭시 노트 7 50만 대를 확보했으며 지난 21일 리콜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50만 대 리콜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린 갤럭시 노트 7이 100만 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리콜의 50%가 완료된 셈입니다. 한편 리콜을 원한 고객 중 90%가 기존 갤럭시 노트 7을 새 갤럭시 노트 7으로 맞교환했고 환불이나 타 기종으로의 교환을 원한 고객은 소수였습니다. 이에 일부 매체들은 삼성전자가 신속하게 리콜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금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지난 2년간 사용자들의 동영상 광고 시청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미국 광고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광고주 헬프센터라는 포스트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과장되게 집계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사용자가 3초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만 집계하고 3초 미만 시청분은 아예 제외해 시청 시간이 부풀려졌다는 게 페이스북의 설명입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최근 동영상 시청 지표 중 하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현재 이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주요 광고주들은 페이스북 측에 사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패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동영상 시청 지표 오류로 광고회사들이 지금까지 페이스북 광고 효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광고비가 과도하게 페이스북으로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에서 350여 달러가 든 지갑을 잃어버린 여행자가 감동적인 택배를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글에 따르면 이 글의 작성자는 하와이에 여행을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이 지갑을 주운 뒤 편지와 함께 지갑을 택배로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크무늬 지갑과 함께 도착한 이 편지에는 알로하로 시작해 영어로 아마도 당신이 하와이에 있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이 지갑이 안전하게 당신에게 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를 붙이는 데 사용된 돈을 제외한 350여 달러는 안전하게 도착했고 택배 겉면에는 서울특별시라는 한국어 주소가 또박또박 쓰여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많은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고 상심했을 여행객에게 이 택배를 보낸 한 사람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9월 23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폭탄 사고와 연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따뜻한 뉴스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